경찰대는 더 어려웠어요? 제 느낌으로는 확실히 넘사벽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대위 황서진입니다. 제가 요 근래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직접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분은 공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육군대위 공군대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공군대위 박푸름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공군대위로 전역을 한 박푸름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튜브 올프TV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좀 독특했어요. 네.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쪽으로 가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 독특해요. 왜냐면 네. 이 사관학교라 하면 대한민국에서 사관학교 출신이다. 즉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정직원이다, 성골이다. 사고만 안 치면 중령까지는 무조건 가고 네. 연금 다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안전하고 정말 매력적인 사관학교 출신 타이틀을 버리고 네. 가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조금 공군에서 이제 한계를 좀 많이 느꼈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군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뭐 조종사업 위주의 조직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유리천장이 있다 보니까 나와서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면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제 가족에게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 좀 자수성가를 하고 싶다라는 게 컸었습니다. 네. 그게 또 찾아보던 중에 이제 재무설계사라는 일이 생각보다 멋있는 일처럼 보였거든요. 사실은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에서 엄청 욕을 많이 먹잖아요. 뭐 재무설계충, 뭐 보험팔이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나는 다르게 좀 정직하게 일을 하면 정말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도움을 드림으로써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나도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싫어한다는 사람은 사기꾼이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쫓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그렇다고 돈을 싫어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네. 보험업계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들 물어보실 거예요. 너가 그래서 대략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공개하실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나마? 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전역을 했던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일하는 기간이 좀 짧았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월 평균으로 보면 한 800만 원 정도를 벌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회사를 한번 이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TV 프로그램을 출연할 수 있는 이런 좀 제반 사항이 되는 회사로 좀 옮겼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작년 평균으로 보니까 실수령액으로 봤을 때 6,600만 원 정도 작년에. 네. 근데 초기에 이제 이전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좀 받고 있습니다. 순수입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대기 월급이 평균적으로 한 270, 80 됐죠. 그렇죠. 월급이 4배가 뛰었는데 어떤 기분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체감을 많이 못했어요. 왜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좀 자수성가를 하고 싶다라는 게 컸거든요. 제가 지금 원래 본가가 전라도 광주인데 지금 네.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목표가 좀 집을 사야겠다, 저축을 해야겠다라는 게 좀 컸었고, 그리고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그만큼 노동 시간이 정말 많긴 합니다. 전 주말 없이 상담을 하고 하루에도 거의 이제 자는 시간을 빼면은 상담 준비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좀 혹독하게 저를 좀 몰아붙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체감상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삶이 윤택해졌다라는 건 사실은 많이 못 느꼈어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3년 차가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다 보니까 이제서는 저를 좀 돌아볼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취미 생활이란 걸 조금 하게 되고, 운동이라는 것도 좀 하게 되고,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조금 작아서 놀랐어요. 네. 왜 그러냐면 SNS나 인스타를 보면 정말 명언 같은 거 엄청 남기면서 네. 항상 포르쉐 키가 있고 벤츠 키가 막 있고 막 네. 그럼 도대체 그분들은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보험 업계의 이제 구조상의 좀 문제가 좀 있는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금융상품, 어떤 보험 상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수수료 체계가 사실 다릅니다. 근데 사실 보험회사의 보험 설계사들이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는 종신보험을 이제 저축인 것처럼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렇게 팔면 돈이 많이 나와 정말 2천, 3천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많은 생명보험사에서 그렇게 상품을 많이 팔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실제로 청취자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뵈면서 정말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정말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조금 더딘 거죠, 아직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올프님께서는 신뢰로서 소비자들한테 다가간다고 하는 건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이렇게 설계사들도 많으니까 결국 이 설계사 이미지가 그렇죠. 안 좋아진 거죠. 소수의 누군가가 이제 그 전체적인 물을 흐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런 이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 책임감이 많이 느껴져요. 네. 자신의 직업에 대한 그런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게 느껴지는 건데 그게 왜 형성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제 생각인데 5년에서 6년 그러니까 뭐 사관학교까지 포함하면 거의 9년 가까이 되죠. 그렇죠. 장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장교가 되면서 그런 자신만의 프라이드가 생기고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반지 끼고 다니시죠. 네, 반지 네. 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네. 본인의 자긍심을 잃지 않자고 그렇죠. 하신 것 같은데 네네. 한번 장교 얘기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 해요. 네. 사관학교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근데 공군사관학교를 가신 이유가 뭐예요? 정말 단순하게 그 정복이 멋있어서 네. 갔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일반 대학교를 진학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네,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유가 있었나요? 그 경제적인 부분도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학자금을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뭐 학자금 뭐 대출 받아서 다닐 수는 있지만 애초에 고민을 하지 않았고 B가 안 드는 그런 특수학교를 좀 가면 부모님의 짐을 좀 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경찰대 뭐 육군사관학교 이런 걸 고민을 했었고 근데 경찰대는 시험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번 시험을 봤는데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재수를 한다고 해도 내가 붙을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어서 차선으로 사관학교로 눈을 돌렸죠. 뭐 사관학교가 쉬워서 뭐 간 건 아니고 육군사관학교를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당시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생각해보는 게 어떻냐. 네. 또 이제 전투기 이제 타고 다니면 또 멋있고 약간 엘리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럼 나는 공군사관학교를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관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해사는 아예 뺐었나요? 네, 해사는 이제 배를 타야 되고 이제 뭐 출항을 하면 오랫동안 못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가지고 질 높은 삶을 살고 싶어서 아, 그쵸. 해사는 좀 제외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워라밸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요즘 공사가 인기가 많아요. 조종사도 인기가 많고 네. 또 이제 어찌됐건 장교라는 이 타이틀이 오래 가잖아요. 네. 사관학교를 나오면 네, 그러니까 사관학교 입시 경쟁이 계속 세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공군사관학교가 제일 세고 네, 그 다음에 육사 해사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사가 워낙 세다 보니까 저는 한때 야 경찰대급 아니야? 라고 했는데 네. 경찰대는 더 어려웠어요. 제 느낌으로는 확실히 넘사벽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문과였는데 그래도 이제 문과에서는 수학을 좀 잘했었어요. 항상 수리가 1등급이었는데 경찰대학교 수리 문제를 풀었을 때 25문제였나 그랬는데 10문제 이상을 손도 못 대고 찍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준비를 했었던 건데 그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험을 볼 때도 준비를 할 때도 너무 어려웠었고 정말 그 당시 시험에서도 12문제인가를 내리 찍었어요. 근데 2문제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죠.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다. 자존심을 상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보다. 나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구나라고 좀 한계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 어디 학교 나왔어요? 광주 서석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럼 광주 서석고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한 학년 저희 동창 중에서도 한 기수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서울대를 꾸준하게 가는 지방에서 학교였죠. 그렇게 보내는 거는 뭐 나쁘지는 학교가 않겠죠. 괜찮은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광주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름은 그렇죠. 예전에 들어봤을 거예요. 네. 당시 학교 다녔을 때 동기생 중에 사관학교 가는 친구 또 있었나요? 네, 이제 공군사관학교도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2명이 갔었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도 좀 몇 명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래요? 저희 기수 때는 사관학교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질문을 하냐면 분명히 사관학교 관련해서 고등학생분들이 보실 거예요. 네, 그럼 궁금해. 내가 사관학교를 가려면 과연 성적이 어느 정도는 돼야 네. 갔을까? 네. 이렇게 가신 선배님들은 당시 성적이 어느 정도 됐을까를 되게 궁금해 하실 것 네. 같거든요. 네. 고등학교 다녔을 때 수능 세대잖아요. 네. 몇 등급 정도 나왔어요, 모의고사 보면? 제가 이제 수능 등급을 기억을 하는데, 저희는 사탐을 4개를 다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영수까지 해서 1,